자, 오늘 수업 내용은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 걸로 소화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미분의 뒷내용은 여러분이 공부를 했을 때 그게 점수로 변환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가성비가 조금 떨어졌던 내용이라면,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하루 공부하면 한 문제씩 맞힐 수 있는 그런 단원들이야. 특히 뒷단원들은 정답률이 난이도 대비 낮아요. 이유는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복습하고 꼼꼼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뒷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 공부를 따라오시고 반복하시고 하세요. 반드시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편하게 사용하는데 여러분 불편한 모든 내용을 다 반복해야 돼요. 이거 프로라 했으니까 바로 풀겠습니다. 당함수가 있다. 이 당함수란 표현이 얼마나 막강한 건지 지난 시간에 한번 경험을 했죠. 이 방함수란 말을 안 줘버리면 별 이상한 것도 나올 수 있다. 기출에서 경험을 했었고, 지금 문제에서 ft로 표현된 이것은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의 개념인데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얘는 오늘 할 거예요. 얘는 대입하고 미분하는 거죠. 대입하고 미분하는 거다. 그래서 대입을 하면 1 들어가는데 1 들어가는 거는 의미가 없지. 대입은 정보를 주지 않고 그냥 미분을 하라 이 소리죠. 미분하면 fx가 2분의 1 fx 플러스 f1 여기 원미분하는 겁니다. f 프라임 x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 곱하기 2 해보죠. 곱하기 2 해보면 fx는 하나 정리돼서 나가면서 그냥 fx 하나만 남고 f1 적으세요. 플러스 x 마이너스 1 f 프라임 x. 자, 우리가 지금 기출을 보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생긴 꼴을 아주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꼴. 지난 시간에도 봤지. 그리고 뒤에도 나오고 이렇게 생긴 꼴이 굉장히 많아요. 얘를 뭐랑 비교해서 봐야겠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아무도 없나? 얘가 뭐의 레퍼런스로 사용됐을까? 아는 사람? 요거 복습들을 안 하셨나요? 지난 시간에 이거 했었죠. 페이지 133 살짝 갔다 오세요. 그때는 문제에서 분명히 뭐라 했냐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라고 했어요. 승주 찾았나요? 가, 너 때문에 하는 거야. 애들은 다 했어. 얼른 가봐. 봤니? 거기 형광펜에나 gx에 대해서 뭐라 했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라 하지. 형광펜 했어? 왜 그렇게 줬을까? 그냥 다항함수로 하면 되는데. 응? 네. 거기 가에 봐봐, 가. 가에 보면 지금 선생님이 형광펜 쳐놓은 거랑 유사한 식이 있죠. 유사한 식이 있지. fx는. 그치? 이제 fx가 3차거든? fx가 3차고, 그러면 x-1이 1차니까 f'은 2차죠. 그러면 gx는 1차지. 네. 그렇게 돼야 되잖아. 근데 gx를 그냥
다항함수라고 안 했다고. 그 나에 보면 gx의 최소값이 있대. 1차 함수는 최소값이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 문제의 교훈은 항상 다항함수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다항함수가 아닌 상태로 나오면 너한테는 풀지 마라가 교훈이야. 버려야 된다고. 알겠지? 괜히 그 다항함수를 해가지고 ax 플러스 b라고 놓고 시간 10분 쓰면은 그게 조지는 거야, 그 시험은. 오케이? 그러니까 기출에서 분명히 이렇게 3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교훈을 삼아라 이 얘기를 했었던 거고. 다시 돌아와서 지금 F2-6으로 다시 오세요. 161페이지로. 똑같은데 여긴 다항함수라고 줬죠. 밑줄 치셔야 돼요, 앞으로는. 특히 미적분 학생들은 이걸 엄청난 신호를 받아들여야 하고, 다항함수 fx는 밑줄을 쳐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형광펜을 보면서 이 구조 자체가 많이 나오는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해야 하고요. 또 나중에는 이 x-1을 하나의 인수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출이 돌고 돌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야겠죠. 여기까지는 이해를 잘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차수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차수랑 계수랑 다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요한 정보를 갖게 되는데, fx를 axn이라고 놔보세요. 최고창만 보는 거니까. 그리고 도함수는 그럼 어떻게 돼? an x-1인데 앞에 x1까지 이렇게 곱해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여기 an x-1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n이 1이다. 1차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이 내용을 해결한 친구들은 이제 잘 풀었겠죠. 그래서 fx를 ax 플러스 1로 두시고 식을 완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a x-1 f1은 a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식이 맞다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러면 0부터 2까지 ax 플러스 1은 5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ax 플러스 1이니까 1 지워주고 계산해주면 쉽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a가 얼마 나오나요? 계산 안 해봤어? 계산해보면 2분의 3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윤이 이렇게 했어요. ax 플러스 1로 떴어요. 이거 해석하는 게 관건이었던 문제다. 별로 어려운 게 아니죠, 이거는. 왜 1인지는 알지? 문제에서 f0이 1이라 했으니까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에 그 내용하고 연결해가지고 공부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 2-7, 8, 9는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세요.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공부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 10번 이제 이런 문제가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푸는 문제거든. 근데 지금 계속 보면 방금 우리가 푼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잖아요. 근데 정답률이 상당히 낮다고. 주관식이긴 하지만. 근데 봐봐, 객관식이면 37%면 거의 경계에 있는 문제잖아. 변별력을 여기보다 좀만 더 어려우면 잃어버리는. 이렇게 정답률이 낮으면 안 돼. 왜 이렇게 낮았어? 이게 나형. 옛날 기준 문과의 친구들이 푸는 시험이어서 그래. 어. 문과, 이과의 실력 차이가 이런 데서 보이는 건데, 실제 이게 지금 나왔으면 정답률이 50%에서 60% 이상은 갈 거라고 선생님 봅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간단하게. 이거는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고 들어야지. 안 그러면 그냥 선생님 혼자 풀고 끝나버려서 생각을 하세요. 문제를 보고 시간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의 풀이를 보면 좀 나쁘지 않아. 요. 자, 일단 여러분이 문제를 꼼꼼하게 보는 습관을 들여라 했죠. 여러분 여기 밑줄을 쳤어야 되고 당함수라고 안 했어.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를 생각을 해야 돼. 당함수라는 말을 안 줬는데 1차, 2차, 3차 이러고 생각하고 있으면 곤란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주는 옆에 문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미분 가능하다고 하고 위에서는 표현 자체가 이차함수라고 하고 그냥 함수라고 할 때가 있고 물론 이렇게 여긴 다항함수인 걸 줬지만 그냥 문제에서 다항함수라고도 하고 표현이 다 다르잖아.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야겠지. 그리고 그 표현을 봤을 때 이걸 이용을 할 생각을 해야겠죠. 이렇게 차이를 둔 표현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냥 연속이라고 미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소리네. 그냥 연속이라고 다항함수가 아닐 수도 있네.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고. 여러분 이거 기출 기억나요? 막 이렇게 됐었던 거. 막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에서 이렇게 갔던 거. 얼마 이하, 얼마 이상. 기억나? 이거 한 나랑 두세 번 했는데. 이런 문제들도 잘 읽어보면은 다 거기에서 쓰여진 표현들로 이러한 힌트를 찾아가는 거예요. 보면 F가 G보다 항상 같거나 커야 한대요. F가 G보다. 항상 같거나 커야 한대요. 그리고 나서 F와 G의 합을 주고 곱을 줬어요. 합을 주고 곱을 줬잖아. 그러면 쓱 당연히 보게 되지. 이 친구랑 이 친구랑 합하면 위에 게 나오지. 그쵸? 뭔가 연관성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돼, 항상. 뭔가를 보고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일단 잘은 모르겠지만, F랑 G가 여기랑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함수하고, 3X-1이라는 함수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엔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2차 함수가 F고, 1차 함수가 G인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된다고. 하게 된다니까? 이 생각을 안 하는 것도 이상한 거야, 이걸 보면서. 그런데, 그럼 그냥 다함수라고 하면 되지. 그리고 그냥 미분 가능이라 하면 되지. 왜 그냥 연속이라 했을까? 이런 약간의 의구심을 가져야겠죠. 그치? 얘가 지금 그 당시에 20번이었으면은 지금으로 치면 14번에 해당하는 건데, 난이도가 상당히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이렇게 쉽게 냈을 리는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프를 빠르게 그려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래프는 그냥 바로 그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 짠! 이렇게 생겼고, 기울기가 3이니까 상당히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해.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거야. 자, 이게 F가 G보다 항상 클 수 있지. 안 만나면. 크거나 같을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이거 만나나?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얘네 둘 만나나? 당연히 확인해 봐야겠지. 지금 맞죠? 그래서 뉴함수, 내가 마르고 닳도록 주장하는 뉴함수를 빠르게 써야 합니다. 뉴함수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이고요. 당연히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얘네가 안 만나죠. 아니 만나죠. 교점이 두 개일 겁니다. 그럼 봐봐. 이게 빠르게 내가 판단 끝났어. 뭐 판별식으로 해볼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인수분해가 바로 돼버리면 얘가 조금 과장돼서 그리면 어떤 느낌이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과장해서 그리면. 여기가 1, 여기가 2. 해서 만난다는 거잖아요. 여기가 1,2고, 여기가 2,5일 텐데. 만난다는 거야. 만나는데 fx가 항상, fx가 뭐보다, g보다 항상 뭐 해야 돼? 같거나 크려면 fx가 위에 있어야겠지. 계속. 여기 있다가. 여기서는 직선으로 갈아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얘가 f고, 그러면 나머지 이렇게 오다가 아래 가고 이렇게 하는 게 G구나. 기출은 일관성 있게 여러분한테 표현하고 있는 거야. 처음 보는 게 아니라고 이것도.
얘를 먼저 봤든 뭘 먼저 봤든. 그래서 연속이라 했구나. fx가 연속이지. 미분 가능하진 않지. 당함수도 아니잖아. 구간함수죠. 당함수 이루어진 구간함수다. 그래서 연속함수라 했구나. 이런 걸 계속 보다 보면 여러분이 민감하게 저런 표현들에 이제 반응하게 된다고. 오? 당함수라고 안 했네? 뭔가 숨겨져 있겠네. 이런 생각합니다. 성윤 씨, 아시겠어요? 내가 볼 때 수학 공부량을 좀 끌어올리셔야 합니다. 감각이 떨어져 있어요. 옛날에 같으면 이 판단을 너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했을 거란 말이지. 항상 과목별 밸런스가 중요한 거야. 계획표 안 쓰는 사람은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진짜야. 왜냐면 메타인지가 떨어지거든. 시험은 메타인지가 정말 중요해. 그 메타인지는 어디서 오냐면 기록에서 와. 내가 한 공부들을 기록을 해야 자기 객관화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코칭을 할 수 있다고. 근데 아무런 그런 뭐랄까 기록 없이 공부를 그냥 해야겠다 생각 들 때 책 펴서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보통 그 시험이 다가올 때 공부를 포기한 학생들한테 드러나는 특징이거든. 그러니까 심적인 상태 이미 내면 깊게는 포기를 했는데 겉은 포기 안 한 척 그냥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 이미 속에서는 패배 선언했는데 그래도 안 할 순 없고. 그러니까 앉아서 있고 뭔가 공부를 하는데 딴짓하는 시간은 훨씬 많고 잠도 많이 자고 아침에 늦잠 자게 되고 그래. 그러면서 막 갑자기 염세적인 생각이 막 들고 막 자기의 불우한 것들만 막 생각나고 세상에 핑곗거리가 막 주워들어. 내가 이랬더라면 그러게 된다니까. 그럴 때 나타나는 특징이 계획표를 안 써요. 내일에 대한 생각이 없어. 그냥 책 펴놓고 뭔가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만 한다던가 아니 하나만 파고 있다던가 막 쓸데없이 막 그렇게 된다니까. 진짜 선생님 말 믿어 얘들아. 그러면 개념과 문제 밸런스도 무너져. 문제만 그냥 풀어버리던가 아니면 문제풀이 안 하고 개념만 다시 해야겠다 막 하면서 개념 복습만 하고 있다던가 이렇게 돼.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야. 계획표를 안 쓰게 된다고. 특정 과목을 공부 안 한 지 내가 3일 이상 됐다? 무너진 상태라고 보셔야 돼. 3일이 아니라 보통 2주 이상 안 하는 과목들이 생겨. 우리 내셔널 지오그래피 반팔티 입은 친구 선생님 말 맞지? 어떻게 알았지? CCTV로 보고 있나 생각이 들잖아. 그러니까 너만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야. 다 그래. 그러니까 선생님이 달리 방법을 알려주잖아.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밸런스 잡아서 매일 하기 싫은 과목도 하고 하라니까? 하루에 30분만 일단 투자해갖고 모든 과목을 한번 30분씩 해봐. 그럼 일단 기분이 좋아진다? 뭔가 내가 그래도 컨트롤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나서 조금씩 확장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야. 반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망가지는 학생들은 뭐야? 계획표 안 써서 망가져요. 왜? 밸런스 무너지는 거야. 뭔가 하나에 몰빵해서. 그러니까 그 자동차로 치면 연비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고 에너지를 막 다 손실시키는 거예요. 에너지를 막 손실시키는 거.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 기름이 쫙쫙 달거든.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난 너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잔소리할 때 좀 귀담아 들으시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폴로티 입은 학생? 응? 수학을 감 떨어지면 큰일 난다. 감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확인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미적분에서 적분, 초월함수 적분하고 막 할 때 내가 계산 실수 나잖아. 감 떨어진 거야. 그걸로도 잘 판단해 보세요. 선생님이 일주일만 안 풀어도 실수 나오더라고. 스스로 잘 판단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F가 이 빨간색이란 걸 확인을 했으면 문제에서 0부터 2까지 적분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0부터 1까지는 2차 함수로 해주고 1부터 2까지는 뭘로 해준다? 직선을 해준다. 뭐 이거는 계산을 자기가 천천히 해도 되고 아니면은 선생님이랑 공부하는 학생들은 빨리빨리 하는 것도 다 알려줬죠. 뭐 3분의 1 사용하는 거. 그럼 바로바로 답이 나와버리지. 바로바로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조각들로 다 보이지 않아? 선생님은 이 조각 하나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조각들이 4개로 쪼개져서 보여요. 그러면 여기는 2 곱하기 2잖아.
여기는 한 칸이잖아. 얘는 한 칸. 그러니까 1 곱하기 3 해서 2분의 3 여기서 나올 것이고 이런 식으로 보인다고. 여기도 선생님이랑 분명히 2차 함수에 적분할 때 했었죠. 3분의 1이라고. 넘어가도 되겠죠? 답은 뭐 6분의 얼마 나오겠지. 자, 11번. 그래서 이렇게 10번 같은 애들은 복습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다음 11번은 별표가 2개입니다. 자, 선생님이 누차 학생들한테 합성함수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요. 강조를 선생님이 반복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합성함수를 아직도 잘 못하더라. 자, 문제를 어느 정도 같이 보고 선생님이랑 같이 보고 여러분한테 좀 시간을 드릴게요. fx는 x라 그랬어요. 0에서 1까지 구간에서. 문제에서는 1에서 2까지 구간이 필요하네. 그러니까 0에서 1까지의 구간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거야. 1에서 2까지 구간이 필요한 거야.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0부터 무한대까지예요. 0부터 무한대까지. 가에서는 0부터 1까지 줬는데 나에서는 0부터 무한대까지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얘를 가지고 1부터 2에서는 어떻게 생겼는지 fx를 찾아야겠다 생각을 해야겠죠. 봐봐, 여기서도 지금 기출이 일관성 있게 말하고 있지. 야, f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야 라고 했지 다항함수라고 안 했단 말이야. 그지? 구간함수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구간함수인데 미분이 된다는 걸 이용을 해서 조금 식을 할 때 그냥 식 하나 더 줬다 이 말이야. 앞에 문제랑 차이는. 그쵸? 나를 잘 읽어보면서 여러분이 뭔가 정보를 뽑아내야 되는데 본질의 합성함수다. 합성함수를 잘하는 사람이 문제가 쉬운 거예요. 뭐 합성함수를 모르는 사람은 선생님이 설명을 해도 이게 뭔 말이지? 이래버린다고. 풀어보세요. 자, 같이 보게요. 문제에서 이 식이 이제 중요하다 했죠. 문제에서 0에서 1까지는 fx가 x라고 했어. 그럼 이걸 사용을 하면 여러분이 fx 플러스 1은 건들면 안 돼. 건들면 안 돼. fx 플러스 1은 건들면 안 돼. 하지만 이 fx에다가는 x를 넣을 수 있어. 여기서부터가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이 있다. 왜 이건 건들면 안 돼요? 승주씨. 그러게요. x의 합성함수잖아. x에 0 들어가면 얼마야? 1 들어가면. 그치? 그럼 사실 이 fx는 fx 플러스 1은 fx에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넣은 거랑 같아? 1부터 2 넣은 거랑 같지? 그치? 0부터 1까지만 x라고 그랬잖아. 1부터 2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학생이 있고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는 학생이 있는데 잘 봐봐. 이제 차근히 봐보자. 합성함수가 어렵잖아. 그럼 여러분이 치정역을 쪼개서 생각하면 돼요. x가 x 플러스 1이 되고 얘가 다시 f에 들어가서 f x 플러스 1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준 정의역은 0에서 1이라고. 0에서 1. 그럼 0에서 1이 들어갔을 때 치정역은 1에서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F 입장에서는 1에서 2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1에서 2.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를 치환해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x 플러스 1을 t로 보면 합성함수니까 이제 t는 이제 어디서 1부터 2까지 해서 식을 갖게 되는 거고.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ft 이렇게 식을 바꿀 수 있지.
x는 이제 t-1이니까 넘어가면 t-1의 제곱 플러스 at-1 플러스 b. 이렇게 식이 나오는 거야. 자, 봐봐. 이 문제의 구조를 잘 봐봐. 나에서 저식을 주면서 합성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처음 보는 표현으로 뭘 나타낸 거야? 야, 0부터 1까지는 fx는 x야. 근데 1부터, 이게 합성함수 해석해보면 1부터 2까지는 2차 함수를 가져. 라고 보여준 거라고. 그치? 이게 여러분한테 굉장히 어려울 거야. 합성함수를 무시하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한한수 할 때도 선생님이 합성함수를 계속 가르치잖아.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기출에 근거해서. 해야 한다고.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합성함수는 언제든 수능에 튀어나올 수 있어요. 합성함수에 미분이 안 나온다 뿐이지, 수원수투에. 그러니까 이거 다시 이 문제를 잘 음미를 해봐. 자, 처음에 저기 형광펜 식을 보면서 저 fx는 1과 지금 0부터 1까지만 줬으니까 0부터 1에서 저 밑줄칠 fx는 x라고 둘 수 있어. 근데 옆에 있는 fx 플러스 1은 건들면 안 된다고, 저걸 x 플러스 1이라고 쓰면 안 된단 말이야. 왜? 쟤의 사실상의 저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x 기준에서 0부터 1까지지만 함수 fx 기준에서는, 다시 말로만 하면 좀 어려우니까, 얘는 함수 f 입장에서는 정의역이 1에서 2라고. 봐봐, 여기 치정역 1에서 2잖아. 승주 이해돼? 합성함수를 천천히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얘가 1에서 2가 들어가는 함수이기 때문에 얘를 치환을 해서 표현하면 1에서 2를 정의역으로 하는 fx를 구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별표가 2개야. 복습을 요하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복습을 여러분이 해줘야 하는 거. 기출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에게 선생님 별표를 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이제 시험이 다가올수록 개념을 전부 다 보는 게 부담스럽단 말이야. 그럼 중요한 것만 봐야 되고, 중요한 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 플러스 시험에 나오는데 내가 복습을 많이 못한 내용들, 얘네들 봐야겠지.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그런 걸 별표를 쳐주니까 복습을 문제랑 개념서로 다 이렇게 해줘야 하는 거예요. 시기마다 달라. 여러분이 이제 7월달에 선생님이 개념 한번 다시 보라 그랬죠. 지금은 이제 개념책을 처음부터까지 다시 다 보는 게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단 말이야. 중요한 것들 위주로 보고 기출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도 개념 복습을 할 수 있다 이거.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마무리를 할 때 보면 문제가 예술입니다. 봐봐. 미분 가능하다 그랬지. 얘는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F1에서 얘가 어떻게 돼야 돼? F1에서 만나야겠죠. 그래서 F1은 1이어야 되고요. F'1은 또 1이어야겠지. 왜? fx 미분하면 1이니까. 이해하시오? 0부터 1까지가 fx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서부터 얘가 어떤 2차 함수 그려질 거 아니야. 근데 순간 여기를 따라가야 된다고. 여기가 미분 가능해야 한다. 이 얘기야. 그럼 왜 선생님이 이걸 이쁘게 보는 거야? 문제가 예술이라는 거야? 내가 마르고 닳도록 여러분한테 강조했던 거죠. 자, 이걸 보고 이렇게 연결을 지을 줄 아셔야겠죠, 여러분이. 다 했던 거다, 그지? 평행이동된 함수 입장에서. 그치? F1은 B, 저기 상수의 값이고, F'1은 A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F1에서 2까지 fx는 어떻게 생긴 거야? x로 바꿀게 다시. x-1 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사라지고 x제곱 마무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또는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고, 또는 60 곱하기 이렇게 해도 되겠지. 1부터 2까지 t-1의 제곱 플러스 t-1 플러스 1이잖아.
그럼 쌤은 어떻게 얘가 보이냐면 나랑 많이 했던 거 있죠? 얘를 치환을 하자고.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은 마이너스 1 해주고 여기 있는 애들은 플러스 1 해주면 되지. 그래서 0부터 1까지 t의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로 문제를 풀 수도 있다는 거. 그랬을 때 여러분하고 나하고의 실력 차이는 뭐냐면 이런 데서 나는 거야. 이런 걸 내가 다 외우고 다니라 그랬잖아. 이거 3분의 1이지. 이거 2분의 1이지. 얘 1이지. 나는 이렇게 푼다고. 식을 하나 덜 쓰잖아. 저 선생 뭐 하는 거야? 이러지 말고 여기가 x제곱이면 여기 내가 몇 분의 1이라고 다 얘기해줬잖아. 그치? 비율 자체 이렇게 나타낼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3분의 1, 2분의 1. 그러니까 60 곱해주면 20 더하기 30 더하기 60이라고. 60. 답은 110. 아, 그날 컨디션에 따라 뭐가 본인이냐에 따라 잘 달라. 나는 여기가 그냥 바로 일일이 지워지면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치? 계산 뭐 좀 더 한다 뿐이지. 근데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는 한 번씩 봐두라고. 그래야 내가 빨라지고 정교해지고 하는 거야. 적분은 시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합성함수를 반드시 여러분이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 그래서 지금 문제들을 세트별로 다 묶어가지고 여러분이 복습을 해줘야 돼요. 문제를 보면 지금 10번 문제, 11번 문제,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우리가 방금 전에 풀었던 6번 문제, 그리고 131페이지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 다항함수라고 안 하고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만 표현하는데도 다 이유가 있다.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안 하고 연속이다라고만 표현하는데도 다 이유가 있다. 그게 다 문제에서 쓰인다.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 또는 식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다 사용된다. 이걸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비슷한 맞죠? 기출을 이렇게 잘 분석을 해서 적용을 하셔야 한다. (12번) 또 나왔다 그지? 기출이 돌고 도는 게 느껴지시나요? 뭐가 또 나왔을까? 12번 또 나왔죠? 12. 그래서 아까도 봤잖아. 본 표현이 계속 나오지. 이제 그랬을 때 이걸 이제 뭔가 하나의 지식으로 정리를 해서 두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여러분 고3이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자주 나오는구나 정도로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지. 자, 3차 함수가 주어졌고 이 또한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어야 돼. 얘 보면 뭔 생각 들어?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아? 자, 좀 끊었다 갈게요.